애니메이션 속 수많은 능력자들이 펼치는 화려한 전투씬들은 늘 눈을 즐겁게 만드는데요. 다양한 무기와 능력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역시 검입니다. 오늘은 검으로 화면을 찢어버린 검 전투씬 10개를 모아보았습니다. 사무라이 참프루는 두 명의 사무라이와 한 소녀의 여행담을 담은 시대극 애니메이션인데요. 카우보이 비밥을 제작한 와타나베 시니치로 감독의 작품답게 스타일리시한 연출, 힙합 요소와의 접합, 톡톡 튀는 캐릭터, 그리고 담백하면서도 세련된 전투씬 등으로 호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주인공 3인방 중 사무라이인 두 사람, 무겐과 진의 만남은 아주 우연히 이루어졌는데요. 어느 식당에서 마을 관리의 아들에게 위협을 당하던 소녀 후, 그 옆에 마침 힘 좀 쓸 것처럼 생긴 사무라이 무겐이 있었지만 정작 그는 신경도 쓰지 않았죠. 그런 무겐을 움직인 건 공짜 간식. まったく安い命だな。まとめてかかってこいや。 그렇게 무겐은 관리 아들의 경호원들을 순식간에 정리하는데요. 더 강한 경호원을 부르겠다는 관리 아들의 말에 혹하는 무겐. 무겐은 강자와의 싸움을 즐기는 싸움광이었습니다. 그때 또 한 사람, 칼부림 좀 할 것처럼 생긴 사무라이 진이 식당에 들어오고 강자의 냄새를 맡은 무겐이 진에게 달려들어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검술 자체는 무겐이 조금 밀리는 듯 했지만 특유의 자유분방한 몸놀림과 임기응변으로 진과 호각으로 대결을 벌였습니다. おあつらい向きの舞台だぜ。 결국 무겐과 진의 대결은 다른 인물의 난입으로 흐지부지 끝나고 이후로도 제대로 성사되지 못했지만 엑스트라들과의 대결, 그리고 두 사람의 대결로 무겐과 진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특히 칼만 휘두르는 게 아니라 남학신, 탁자 등을 잘 활용한 액션이 눈에 띄었습니다. 覚悟できたか。お天道さんが登るたんびに思ってる。ここを出るまでてめえとの勝負はお預けだ。最悪な男だ。 베르세르크의 주인공 가츠는 거검 드래곤 슬레이어를 휘두르며 악당과 사도들을 갈기갈기 찢는 광전사의 포스를 보이는 인물인데요. 이런 가츠도 과거 일명 황금시대에는 전투광의 면모도 얼핏 보이긴 하지만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고뇌, 의리 같은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인지 당시의 가츠의 전투씬은 검은 검사 에피소드에 비해 더 검투사 대결 같은 느낌을 선사합니다. 원래 가츠는 떠돌이 용병에 불과했지만 어느 전투에서 매 단의 단장인 그리피스의 눈에 띄면서 변화를 맞이하는데요. 어른들에 비해 작은 체구로 전장에 나서 병사 여럿을 짓밟고 있던 적의 전사를 가로막은 가츠. まだガキじゃねえか。ぶっ殺された。 모두가 가츠의 죽음을 예상했지만 가츠는 일방적으로 적의 전사를 몰아붙이며 압살해버립니다. 이 모습을 본 그리피스는 가츠에게 매단 입단을 권유하지만 단칼에 거절하는 가츠. 하지만 그리피스도 포기하지 않고 검 대 검으로 결정하기로 하는데요. 거칠고 투박한 가츠의 검놀림에 비해 깔끔하고 정제된 검술로 가츠를 압도합니다. 俺はこいつに勝つ。どうする？もうやめにしてもいいんだぞ。 그렇게 가츠의 패배를 확신한 그때 ますます気に入ったよ。勝つためなら何でもやる。戦じゃ口はこうやって使うんだ。 그리피스가 밟고 있는 검을 그대로 들어올리는 완력과 무대포를 보여주는 가츠. 하지만 채술에서도 일가견이 있는 그리피스에게 제압당하며 패배를 맞이하죠. これでお前は俺のものだ。今からこいつは高野団の一員だ。 작중 주인공인 츠나요시의 비의 수호자 야마모토 타케시는 원래는 평범한 야구 유망주였지만 리본에 의해 본고래 패밀리가 되면서 검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원래부터 스포츠맨의 피지컬과 감각 덕에 싸움 실력이 출중했지만 이후로 가문의 비전 검술인 시굴의 창현류를 익히고 필살염을 익히면서 수호자라는 이름에 걸맞은 실력자가 됩니다. 타케시의 성장을 잘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는 초이스 에피소드인데요. 본고래와 밀피오레의 승부를 판가름하기 위해 시작된 초이스 게임에서 타케시의 앞에 나타난 것은 이미 한번 타케시에게 참패를 선사한 환기사. 仲間が待ってんだ。悪いけど終わらせるぜ。しぐれ総遠流特式10の型。自ら突っ込んだ鋼鉄の柱こそが現実だ。 하지만 스쿠알로와의 수련으로 본고래 박스를 자신의 것으로 만든 타케시는 지난 대결보다 몇 배는 강해져 있었죠. リベンジできるこん時を待ってたぜ。図に乗るな。
그런 타케시에게 밀리기 시작하자 환기사는 진정한 힘을 드러내며 무수히 많은 참격을 퍼붓는데요. 피할 틈도 없이 공간을 빼곡하게 채운 참격과 환술 공격. 이게 가스! 지우노가! 그때 타케시의 검이 빛을 발하자 천천히 움직이는 환기사의 공격. 진정 효과를 가진 비의 불꽃 특성을 이용해 환기사의 공격을 느리게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완벽한 틈을 만들어낸 타케시는 마지막 공격으로 한번 자신을 무너뜨렸던 환기사를 꺾습니다. 確かに俺はあんたに一回負けた。親父のくれたしぐれ草園流は最強無敵だ。しぐれ草園流公式8の型血のつく雨。 이누야샤는 원래 반유의 피지컬과 손톱을 주무기로 삼았지만 아버지가 물려주신 철수야를 얻은 뒤로는 철수야의 능력에 의지하는데요. 철수야는 단순히 베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람의 상처라는 기술을 쓸 수 있으며 상대의 유력을 흡수해 성장하면서 다양한 능력을 얻기도 했죠. 그런 이누야샤가 맞이한 강적 중에는 요괴가 아닌 인간도 있었는데요. 정확히는 죽었다가 사원의 구슬 조각으로 부활한 인간, 바로 과거의 최강의 용병단으로 불렸던 7인대였습니다. 죽은 동료들의 조각을 심은 7인대 대장 반코츠. 반코츠가 이누야샤의 주력기인 바람의 상처마저 상쇄시키는 바람에 순수한 완력과 검술로 상대해야 했는데요. 体中の四魂のかけら順番にひっぺがしてやる。やめんじゃねえぞ汎用。 하지만 반코츠의 완력은 이미 이누야샤를 뛰어넘은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돌진하는 반코츠에게 처절할 정도로 당하는 이누야샤. このかけらで生き返ったとはいえてめえは人間だろうが妖怪には分からねえだろうよ。 그리고 반코츠는 이누야샤를 확실하게 끝내기 위해 묘도로 모은 요기를 응집해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데요. 妖気万竜が作る妖気になら爆流派を出せる。 하지만 오히려 이누야샤에게 역전의 수가 되어버린 한수. 이누야샤는 요기 덩어리를 집어삼키는 카운터 기술 폭류파로 간신히 반코츠를 쓰러뜨립니다. 7인대와 반코츠는 메인 빌런이 아닌 에피소드 일부분을 담당하는 서브 빌런 포지션이었는데 그럼에도 특색 넘치는 멤버들의 캐릭성과 서사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반코츠는 대장 특유의 카리스마와 동료애, 그리고 마지막 대결에서의 비장한 모습 등으로 퇴장 이후로도 꾸준히 인기 캐릭터 반열에 올랐죠. なぜだてめえ素手でだって十分強いってのによ。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뜬금 병맛 전개로 인기몰이를 한 은혼. 개그의 비중이 높은 작품이지만 시리어스 편의 긴장감 그리고 액션 역시 은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미인데요. 평소에는 느슨해 보이거나 그저 개그 캐릭터로만 보이던 등장인물들이 사력을 다해 싸우는 모습은 반전 매력과 함께 큰 감동을 주기도 하죠. ガキが来ていいところじゃねえよ。ガキじゃないカツラだ。 은혼의 본격적인 스토리의 시작이자 주인공 긴토키의 사투를 보여준 에피소드 홍행편. 긴토키와 해결사 사무소 일행은 대장장이 남매에게 홍행이라는 검을 되찾아달라는 의뢰를 받는데요. 사실 홍행은 남매 중 오빠가 만든 대전함용 AI 병기로 전투를 학습해 성장하는 병기였고 병기의 실험을 위해 귀병대의 오카다 니조가 장착한 채 밤마다 살인을 일삼고 있었죠. あんたもっと強くなかったかい？刀というより生き物みたいだったって。化け物じゃねえか。 긴토키는 그런 오카다 니조와 싸우다가 큰 부상을 입는데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홍행이 완전히 각성한 니조를 다시 막아서는 긴토키. 긴토키는 평소에 애용하던 목검 토야오 대신 진검을 들고 니조와 격전을 벌입니다. 긴토키는 죽고 죽이는 혈전 속에서 백야차로 불리던 전쟁 시절의 감각을 일깨우며 홍행과 호각으로 싸운 끝에 あれこそ紅桜の完全なる姿。 결국 홍행을 파괴합니다. 홍행편은 은혼의 두 번째 시리어스 장편이면서 지금까지 설렁설렁 대마왕이었던 긴토키의 진짜 전투 실력이 빛을 발하는 에피소드인데요. 빈사 직전까지 몰렸던 긴토키의 중상, 살인귀 니조의 광폭파 등 극한의 위기 상황 속에서의 치열한 전투가 액션 작화와 잘 맞물렸던 명장면이었습니다. 全力で貴様をぶった切る。ルパンかお前。ルパンじゃないズラだ。間違えたカツラだ。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 UBW는 원작 게임 루트 중 하나인 UBW 루트의 스토리를 따라가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이 루트는 주인공인 에미야 시로에 좀 더 집중한 루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비중도 가장 높고 고유 결계인 무한의 검제를 해방한 모습 등 시로의 액션 역시 더 많이 볼 수 있는 작품이죠. 성배전쟁 최종 결전에서 길가메시와 싸우게 된 에미야 시로. 시로는 서번트인 세이버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길가메시와 맞섰는데요. 수많은 보고를 담고 있는 게이트 오브 바빌론의 소유자이자 영웅왕 길가메시를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시로. 그에 비해 길가메시는 여흥을 즐기는 태도로 가볍게 시로를 농락합니다. 하지만 모두를 지키겠다는 자신의 꿈에 확신을 가지게 된 시로는 なんだことじゃないか。信じろ、俺はきっとあいつに勝てる。確かに俺は偽物だからな。俺の剣聖っていうのは剣を作ることじゃないんだ。形にすることだけだった。 자신의 고유 결계 무한의 검제를 펼치며 역전의 봉화를 피워 올리는데요. お前が本物だというのならその存在を叩き落とそう。武器の貯蔵は十分か。わからないか。お前は王であって戦士じゃない。俺と同じ半端者だ。 길가메시가 사용하는 1000개의 진짜 보구를 자신이 만들어낸 세계 속 검들로 맞부딪히며 팽팽한 전투를 보여주는 시로. このような贋作に剣を用意している俺が一歩先を行く。時に本気を出さねばならんとはな。 상황이 급변하자 시종일관 여유롭던 길가메시는 조급해지고 결국 시로의 굳은 의지가 영웅왕을 베어내는데 성공합니다. 弱いやつ。認めよう。今はお前が強い。 시로와 길가메시 대결, 특히 무한의 검제 속 세계에서 펼쳐지는 사투는 작화와 연출 모두 수준이 높은 장면이었는데요. 여기에 교만의 대명사로 보였던 길가메시가 초조해지는 모습, 그리고 결코 넘어설 수 없을 것 같던 길가메시를 시로가 뛰어넘는 모습들이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레이브는 빛의 성석, 레이브의 2대째 주인인 하루 글로리의 세계를 구하기 위한 모험을 담은 애니메이션입니다. 시골 청년에 불과했던 하루는 레이브 마스터의 운명을 받아들인 후 레이브의 힘으로 다양한 형태로 변하는 검, 10 커맨드 먼츠를 다루는데요. 형태에 따라 다양한 능력을 사용하고 각 형태의 능력을 연계하는 식으로 활용하기도 하죠. 10 커맨드 먼츠와 데칼코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데카로그스인데요. 하루의 적인 데몬 카드의 수장, 일명 킹이 사용하던 무기로 10 커맨드 먼츠와 동일한 형태 변화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파괴하려는 킹을 막아선 하루는 자신과 동일한 능력에 당황하는데요. 次はこれだ。探し 킹과 하루의 10 커맨드 먼츠 미러전, 여기에 하루의 아버지인 게일까지 가세하지만 킹을 쓰러뜨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세계를 파괴할 다크블링까지 완성되어 버린 절망적인 상황. 그때 새롭게 찾은 레이브, 투쟁의 레이브를 가져온 엘리. いいだろう。見せてやる。 하루는 그 레이브의 힘으로 동력이 아닌 푸르를 강화시킵니다. 그러자 킹의 공격 궤도를 바꿔버리는 푸르. 덕분에 찰나의 틈을 만들어내고 그 틈에 하루가 전력으로 검을 휘둘러 킹을 쓰러뜨립니다. よくやった。まだまだ。シルバリアン。全てよこの一撃に。 레이브의 액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0 커맨드 먼츠의 화려한 능력을 적장에게도 줌으로써 화려함을 배가시킨 장면이었는데요. 심지어 하루가 개방하지 못했던 능력까지 보여주면서 큰 위기감을 보여주기도 했죠. 바람의 검심은 시대극, 거기에 전설의 칼잡이라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검술 액션이 다양한 작품인데요. 작중 최강의 검술인 비천어 검류를 비롯해 여러 종류의 검술도 세세하게 만들어낸 것으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런 검술 액션이 두드러지는 명장면 중 하나는 켄신과 시시오 마코토의 대결인데요. 시시오는 사람을 베어 검에 축적시킨 기름을 매개체로 해 불꽃을 일으키는 초인적인 검술로 비천어 검류의 5위를 계승한 켄신을 몰아붙이는데요. 糧となるか。まだ倒れるには早いぜ。グレンカイナ。 죽음 직전까지 갔지만 다시 온 힘을 끌어내 사투를 벌이는 켄신. そのこともう一度死にかけてみるか。 飛天水流流水流感線木枯らし
마침내 비천 어검류의 오이와 시시오의 오이가 맞부딪히는데요. これがついの危険カムズチ 켄신의 검이 막히고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켄신의 두 번째 검격이 시시오에게 직격합니다. 하지만 그 최고의 일격을 받고도 다시 검을 쥐는 경이로운 집념의 시시오와 켄신 두 사람 모두 극한의 상태에서 마지막 사투가 벌어지고 시시오가 켄신을 넘어서려는 순간 전신 화상으로 활동에 한계가 있던 시시오의 몸이 불타오르며 결국 승리는 켄신에게로 돌아갑니다. 켄신과 시시오가 서로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가진 힘을 모두 짜내며 맞부딪히는 처절한 사투가 인상적인 장면인데요. 켄신의 수많은 사투 중에서도 생사의 경계를 오갔던 보기 드문 사투였기에 더욱 명장면으로 손꼽히는 것 같습니다. この勝負生き残った方の勝ちだ時代が生きるべきものを選んだのだ 롤러노와 조로는 루피의 첫 번째 동료이면서 밀짚모자 해적단의 2인자인데요. 양손에 검을 쥔 상태에서 입에도 검을 물고 휘두르는 삼도류의 검술이 특징적인 캐릭터입니다. 세계 제1의 대검호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사선을 넘나든 끝에 세계 최상위권 강자로 거듭나면서 꿈에 한 걸음 다가섰죠. 세계 굴지의 강적을 여러 배어 넘긴 최강의 검사 중 하나지만 그에게도 뼈아픈 패배가 있었는데요. 루피 일행이 클리크 해적단과 싸우고 있을 당시 심심하다는 이유 하나로 클리크 해적단의 배를 검 하나로 침몰시키며 모습을 드러낸 미호크. 그 모습을 본 조로는 자신의 목표에 먼저 오른 미호크에게 도전장을 내미는데요. 이에 미호크는 기껏해야 손가락 정도 크기의 칼 하나를 들고 조로를 상대해줍니다. 그럼 미호크에게 자신의 모든 검술을 쏟아붓는 조로. 胃の中の蛙よ世の広さを知るがよい 하지만 미호크는 조로의 검술을 작은 칼날로 모두 받아치며 격의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결국 미호크의 칼날에 당하지만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 조로. なぜ引かんなんか大事な今までの誓いとか約束とか死んでもか死んだ方がマシだ 그의 강한 마음에 감명을 받은 미호크는 작은 칼을 거두고 小僧名乗ってみよロロノアゾロ覚えておく久しく見ぬ強き者よ 三刀流奥義完全 자신의 애검으로 조로를 쓰러뜨리며 검사로서의 조로를 인정해줍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적수가 없을 정도로 강했던 조로의 첫 패배이자 세계급 강자와의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는데요. 背中の傷は剣士の恥だ見事 현재의 조로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압도적인 전력차를 알면서도 사력을 다하는 모습과 패배 후 다시 꿈을 다잡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명장면이었습니다. 世界一の剣豪にくらいならないと困るんだよな俺はもう二度と負けねえから僕あるか海賊王 스트레인저 무황인담은 수수께끼의 소년 코타로와 은퇴한 무사 나나씨의 모험을 담은 시대극 애니메이션입니다. 나나씨가 자객에게 쫓기는 코타로의 경우를 맡게 되고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깊어지는 소년과 무사의 우정이 인상적인 작품인데요. 子供相手に少し手荒すぎやしないか 스토리 외적으로 현실감 있으면서도 긴장감과 박력을 모두 꽉 잡은 검술 액션으로 호평을 받기도 했죠. 작품 후반부에서는 명나라 자객들에게 잡힌 코타로가 제물로 바쳐지는데요. 그런 코타로를 구하기 위해 적진으로 뛰어드는 나나씨. 그는 원래 과거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불사를 결심하고 검을 봉인한 상태였는데요. 코타로를 위해서 오랜 시간 검집 안에서 숨죽이고 있던 칼날을 꺼내든 나나씨. 그리고 날고 기는 적의 정예들을 칼 한 자루로 베어 넘깁니다. 핏자국을 넘어 전진하던 나나씨를 가로막은 것은 적의 대장인 라우로. 연이은 전투로 체력이 떨어진 상태. 하지만 나나씨는 죽이기 위해서가 아닌 지키기 위해서 꺼낸 칼을 붙들고 지키기 위해 라우로와 격돌하는데요. 눈 쌓인 재단에서 잠깐의 깜빡임도 허용하지 않는 사투. 숨막히는 검과 검의 부딪힘 끝에 흘러내린 것은 바로
라우로의 피였습니다. 강철의 연금술사,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등으로 유명한 본즈에서 제작한 만큼 영상미가 뛰어난데요. 여기에 최후의 전투라는 비장함과 무게감, 완성도 높은 검술 연출 등으로 일본 애니메이션 사상 최고의 액션 장면으로 꼽혔습니다. 지금까지 애니메이션 속 검술 액션 명장면 10개를 모아보았습니다. 실감나는 현실 검술 액션에서 판타지가 가미된 화려한 전투 장면까지 다양하게 모아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의 검술 장면을 더 선호하시나요? 아직 소개해드리지 못한 검술 액션 명장면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